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삼성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 2025.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행사가 오히려 저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상승 흐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또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시장에 좋은 모멘텀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삼성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좋죠.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엔비디아 덕분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뉴욕 증시 사상입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애플의 이 기록을 갈아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향후 시총을 5조를 찍던 10조를 찍던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시가총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가 더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를 자, 이게 보면 알겠지만 21년도에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상승하고 무너지면서 무너졌다가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올라갔다가 무너졌다 올라갔다 무너졌다 올라갔다 즉 뭐다 뉴욕 증시를 견인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엔비디아가 시총의 4조 돌파 기대감으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신고가 랠리라든지 이런 기대감과 함께 상승해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코스피가 그냥 동학개미 운동으로 무작정 급등했을 때 이유 없습니다. 테마 없어요. 그냥 뭐다. 너도 나도 손에 손잡고 모든 종목들이 급등했던 그런 현상을 기억하실 거예요. 뉴욕 증시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견인하면서 증시를 견인하면서 뉴욕 증시 뭐 최고가 엔비디아 역대 최고가 경신하면서 뭐 뉴욕 증시 상승 나오니까 역시나 같이 또 급등했던 게 뭐다? 아마존도 신고가를 찍고 아이온큐도 신고가를 찍고 시장에 조금이라도 테마라고 생각되는 업종들은 강한 상승 랠리와 함께 또 신고가를 같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엔비디아의 또 뭐예요? 사상 최고가 또 시총 4조 돌파 소식과 함께 신고가 기대감 속에 또 다른 테마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양자 컴퓨터 주목받는 게 뭐 때문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젠슨왕 CEO가 타이밍도 너무 좋게 양자 컴퓨터에다가 로봇 반도체 뭐 이런 거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와 뭐 GPU가 시너지를 제시하면서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엔비디아가 밀고 가는 게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만간 상용화 될 거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그 양자 컴퓨터가 순수 양자 컴퓨터가 5년이 내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늦어도 2년.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에도 상용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젠슨왕의 이런 발표와 함께 또 양자 컴퓨터가 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보면은 이거는 사실 다른 얘기예요. 가끔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양자를 통해 스테이블 디퓨전 뭐 모델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하면서 이거 양자화라는 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본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제가 혹시나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그 양자화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라는 거는 이 양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발전시켰다는 거는 보통 수치라든지 정밀도를 뭐 축소해가지고 메모리 속도를 뭐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발전시켰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는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인데 진짜 이게 최근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양자를 통해 양자 관련된 뭐 이거 한 거 같은데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제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있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오류 정정에 대한 이런 뭐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런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말고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있는 모멘텀이 따라오는 게 그래도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엔비디아가 유럽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주피터에다 기술을 공급합니다. 뭐 슈퍼컴퓨터에 기술을 공급하니까 이게 그냥 뭐 슈퍼컴퓨터에 기술 공급한 건데 뭐 양자 컴퓨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라 나온 게 뭐다? 이 주피터를 활용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컴퓨팅 개발 가속화를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양자 컴퓨팅 연구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피터는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 연구와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쿠닥 여기도 나오죠. 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도구를 공급함으로써 뭐 한다. 여기 그 쿠다큐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그 퀀텀 관련된 기술을 도구로 공급하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걸 통해 가지고 회로의 뭐 시뮬레이션 검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를 통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이미 실증사 한 단계 또 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뭐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양자 컴퓨터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양자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터 생태계 빠르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전략적 기반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유혹 증시의 호재지만 최근 양자 컴퓨터의 가속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개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지금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늘 얘기하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어제 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여기서 잠시 또 제가 말하면은 인트루전은 내내 빠지던데요 하는 분이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인트루전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린 매수 가격에서 이미 2배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2배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트루전은 계속 빠지는데요 하는데 인트루전 제가 예전에도 팩트로 얘기했지만 사실 기반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하겠느냐. 양자 컴퓨터로 얘가 편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양자 관련되어 있는 산업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자연스럽게 양자로 슉 편입되는 것처럼 인트루전이 지금 하는 행보를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서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서 편입되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인트루전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했던 건 이제 그거예요. 편입에 대한 기대감. 신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우리 그거 알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 뭐 대장주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으니까 안 올라갔던 종목 중에 갑자기 어떤 기업이나 새로운 2차전지 기업이에요 하면서 쭉 나오면서 두세 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양자 관련되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아키퀀텀만 오르고 있어요. 왜 아키퀀텀만 오르는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키퀀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아키퀀텀만 계속해서 더 크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양자보안 관련 섹터들이 오른 것도 맞긴 한데 왜 아키퀀텀만 이렇게 오르는가를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아까 얘기했던 삼성의 갤럭시 언팩 관련된 행사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를 좀 얘기해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키퀀텀이 왜 올랐는가를 보면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이 대놓고 뭐 보도자료나 뉴스나 이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던 이런 미국 이런 쪽에서 이런 자료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해외 자료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아키퀀텀을 분석했더니 명확한 기관 클러스터 같은 이런 대규모 뭐 기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매 또는 알고리즘 활동이 급등했다는 게 이제 흔히 잘 아는 이제 뭡니까 소액 투자자라든지 뭐 특정 알고리즘을 타고 누군가가 여기 그냥 매수세에 동참했다든지 그래서 거래량만 급증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양자 기술 발전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타겟팅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흐름부터 봤을 때 뭐 명확한 이 어떤 특정 주체가 지금 포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키컨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설을 그래서 가설을 세우죠. 자, 첫 번째, 리테일 주도 숏 퀴즈. 여러분들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냥 이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 리테일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표현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공매도 상하에 따른 그런 순간 매수세, 단기 물량, 단기 매수 물량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공매도 가격이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커버되었을 수도 있으면 이는 랠리를 증폭시켰다. 오히려 공매도 상환하는 데서 더 비싸게 상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이제 조용한 소문 또는 촉매제. 여러분 잘 알죠? 양자 컴퓨터는 늘 조용합니다.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식의 초점이 관심을 끌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효 그 해외 시장에서는 이 아키 퀀텀을 결론 내린 게 최근 이틀간의 상승을 보고 결론 내린 게 뭐다? 근본적인 촉매나 기술적 신호가 없습니다. 변칙적으로 남아있다. 변칙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대자고 하면은 지금 아키 퀀텀은 자기 충족적 리테일 랠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기 충족적이란 건 말 그대로 아까 리테일이란 건 개인 투자 같은 소액 투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럼 이제 이 개인 투자자가 이 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왜 만드느냐? 말 그대로 자기 충족. 자기 스스로가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매수 심리로 따라 붙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대감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충족시키면서 매수하는 랠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에 묻지마 매수세죠. 묻지마 매수세. 그래서 지금은 묻지마 매수세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며칠 동안 이 매수형 행보가 될지 아니면 올라갈지 지금 실적이나 뉴스가 없으면 이런 움직임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묻지마는 맞지만 실적이나 뉴스가 실적을 모르지 뉴스는 왜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와요. 7월 8일째였습니다. 인도 기업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느냐? 최초의 양자 보안 위성 건설을 위한 노력에 착수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보다시피 양자 내성 암호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한 이런 이 움직임들 그래서 지속적인 새로운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보안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양자 컴퓨터 수혜주들이 또 발사를 받는 모멘텀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갤럭시 이제 언팩에서 이번에 발표된 게 뭡니까? 철통 보안 플립과 폴드에 양자 내성 암호를 탑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양자 내성 암호가 뭐다? 이제 이 연구 개발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양자 내성 암호가 이제 선택적 보안 기술이 아니라 이제 기본 사양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뭐 핸드폰에 필수 어플이 아니지만 요즘 사면은 필수로 깔려있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양자 내성 암호가 본격적으로 뭐다? 이제 상용화 시대에 돌입했다. 그전에는 연구 개발 테스트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양자 내성 암호 보안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는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상용화 시대의 첫걸음을 알리는 스타트가 된 게 뭐다?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의 탑재 발표였다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가 됩니까? 양자 컴퓨터가 이제는 꿈이 아니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정말로 머나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탑재가 되고 점차점차 스스로 조금씩 기술의 레벨업이 나올 만큼 상용화가 이제 보다 다가왔구나. 정말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구나를 알리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키 퀀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정말로 양자 내성 암호화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타이틀에 놨던 게 아키 퀀텀이죠. 다른 기업들은 이제 늘 얘기했잖아요. 보안 분야가 아니에요. 늘 양자 컴퓨터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건 제가 보안 분야라 강조했고 다른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고 양자도 관련되는 보안 분야는 아키 퀀텀이나 실스크 이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양자 내성 암호 관련된 이런 이번에 삼성전자의 발표가 결국에 이 양자 내성 암호의 시발점을 알렸고요. 시발점을 이제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두주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키 퀀텀이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왔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들의 묻지마 매수 랠리. 아, 양자 내성 암호의 시대구나. 그럼 이 선두주자 아키 퀀텀이 가야지. 이런 묻지마 이 매수 랠리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런 이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결국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